안녕하십니까. 헛방 날린 사주 상담 이야기 54번째. 오늘은 사주에 관살이 혼잡되어 있고 홈파살까지 있어 남자복이 없다고 했다가 헛방 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헛방 이야기는 제게 상담 오셨던 분의 사연을 가지고 헛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고 사주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여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쭈니 본인이 사주학에 관심이 너무 많아 독학으로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는데 이제는 공부의 한계를 느껴 사주학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고 찾아오셨답니다. 제가 사주를 뽑아보니 그분 사주가 사주학에 잘 맞는 사주이고 본인도 깊은 열정도 있어 여러 가지를 여쭈고 얘기를 나눈 다음 저와 학문으로 인연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마치려는데 이분께서 선생님 죄송한데 예전부터 의문을 갖는 게 있어서 한 가지 꼭 여쭤보려 합니다. 제가 미혼 때 사주를 몇 번 보러 간 적이 있는데 가는 곳마다 제가 관살 혼잡에 혼인이 깨진다는 혼파살까지 있어 남자복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뒤 제가 직접 사주 공부를 해서 제 사주를 풀어보니 나와 있는 관살, 지장간에 있는 관살까지 여러 개가 있어 관살 혼잡에 일지 배우자궁과 월지 결혼궁에 충까지 있어 혼파살이 되어 있는 사주더라고요. 그러니 정말 남자덕이 없는 사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남편과 결혼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고 남편이 지금도 저에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제 사주를 이론대로 배운 대로 풀어보면은 이혼수, 재혼수가 있고 남자 굴곡이 있는 사주가 맞는 것 같은데 현실과 다르니 혼란스러워 선생님께 꼭 제 사주에 의문점을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셔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린 상담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를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면서 이분의 궁금증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상담 오셨던 여자분 사주네요. 무신년 병진월 갑술일 기사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무신년생이시면 68년생이시죠.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오행의 분포를 먼저 알아볼까요? 본인이 간목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큰 나무로 태어났고 연간의 무토는 큰 흙, 광활한 대지, 신금 큰 쇠, 무쇠죠. 병화 큰 불, 진토 큰 흙, 광활한 대지, 술토 역시 큰 흙, 광활한 대지. 그 다음에 기토는 작은 흙, 사화는 큰 불, 이렇게 오행이 형성됐네요. 사주에 큰 흙, 작은 흙 해가지고 흙기운이 제법 있죠. 그 다음에 큰 불도 세력을 갖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사주에 보이지 않는 오행은 물이 안 보이죠. 물은 나와 있는 건 없지만 신금 안에 임수, 진토 안에 계수 이렇게 암장되어 있기는 합니다.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 무토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신금은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그 다음에 병화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진토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술토 역시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기토 역시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이거는 음양이 다르니까 정재, 사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이렇게 육친이 형성되어 있네요. 정재, 편재에서 재성 많고 식신도 상당히 세력을 가지고 있죠. 사주 지장간에만 있는 물은 나를 생해준 오행이니까 인성이 되겠죠. 인성.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큰 나무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네요. 진월은 늦은 봄이죠. 원래 봄은
나무의 계절이지만 환절기라, 여름으로 지나가는 환절기라 흙의 계절, 흙은 내가 극한 오행, 힘이 빠지니까 실령을 했네요. 실령을 했고,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큰 나무 간목의 4편을 찾아보자고요. 4편은 같은 나무나 물이 4편이 되겠네요. 자, 같은 나무는 어디가 있나요? 쭉 찾아보니까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진중에 을목 조그마한 나무가 암장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물은 어디가 있나요? 물은 또 나와 있는 게 없죠. 지장간, 신금만의 임수, 진토안의 개수가 암장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나머지는 전부 남의 편이죠. 작은 흙, 기토, 큰 불, 사화, 술토, 큰 흙, 큰 불, 병화, 큰 흙, 진토, 큰 흙, 무토, 신금, 큰 쇠. 4편이라고는 지장간에 있는 물 정도밖에 없고 전부 남의 편이다 보니까 사주가 상당히 약해졌죠.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그러면 용신은 물로 잡아졌는데 진중의 개수와 신금만의 임수가 있는데 이 작은 물보다는 큰 물이 나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신금만의 임수가 용신이 되겠네요. 자, 이 사주가 약한 사주지만은 그래도 기질적으로는 좀 강기질을 가지고 있네요. 왜? 이 기토 하나 빼고는 전부 양기운으로 돼 있죠. 양칠동이라고 그러죠. 양칠동. 그러니 기질적으로 가고 갑술일주의 당당함, 그리고 식상의 기질,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신약사주도 하더라도 기질적으로는 좀 강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분이 오셔가지고 다른 데서 상담도 하고 본인도 이제 사주를 풀어보니까 관살이 혼잡돼 있고, 관살이 어디 있죠? 관이 여기 신금 편관이죠. 편관. 그 다음에 술중에 신금 정관, 그 다음에 사환의 경금 편관, 이렇게 해서 지장간에 들어있는 쇠와 나와 있는 쇠가 이렇게 혼잡돼 있어서 관살 혼잡에다가, 그 다음에 진술충 보이시죠? 이거를 혼파살이라고 그러죠. 혼파살은 혼인이 깨진다는 살이죠. 여기 부부궁, 배우자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결혼궁이 이렇게 충이 있으면은 성립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관살 혼잡까지 돼 있어서 더더욱 이게 살기운으로서 작용력이 크다, 이렇게 이제 풀이해서 본인이 배우자운, 남자복이 없다, 이렇게 풀이됐는데 본인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까지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아직까지 문제 없고 현재도 남편이 본인에게 잘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먼저 관살 혼잡이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 신금, 그 다음에 술토안의 신금, 그 다음에 사화안의 경금, 이렇게 암장되어 있는데 먼저 사화안의 경금을 보자고요. 경금. 지금 이 사화가 큰 불인데 이 큰 나무에 생조를 받고 이 불도 활활 타오르고 목생활을 하는, 그러면 이 사화가 상당히 불길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화안의 경금은 온전할까요? 이 열기에 목생활을 받은 이 사화 자체의 열기에 의해서 이건 녹아버린다는 얘기죠.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경금은 힘이 없네요. 술토안의 신금은 어떤가요? 이 열기를 받은, 원래 술토가 열을 품은 흙이죠. 지글지글한 흙인데 이 사화의 불기운까지 받아버리면 열기가 이 술토에서도 상당히 느껴져서 이 술토 안에 있는 신금도 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관살로서 작용이 상당히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신금 하나만 남죠. 이 신금은 신금 안에 임수를 품고 있는 쇠기운이라 상당히 열기운이 있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고, 그 다음에 흙들의 생까지 보호까지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관살 혼잡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화안의 경금, 술토안의 신금은 녹아버려가지고, 그래서 관살 혼잡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진술충 혼파살이죠. 혼파살, 혼이 깨진다는 살, 이게 성립할까요? 자, 진술충이 이 흙을 보자고요. 진토는 하는 게 뭐가 있죠? 쇠를 생하든가 물을 막든가 둘 중에 해야 되죠. 근데 옆에 보면은 신금이 있어요. 큰 쇠가. 그러면은 옆에 있는 술토하고 충을 하기 전에 신금을 생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충은 성립되지 않아요. 그죠? 싸움보다는 평화, 생이 우선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진토는 술토하고 전쟁을 하지 않고 신금을 생하면서 전쟁이 피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혼파살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관살 혼자 또 피하고 혼파살도 피한 사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배우자 운이 약한 게 아니라 배우자 운이 원활한데 이 신금을 보자고요. 남아있는 신금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한번 보자고요. 신금 안에 용신인 임수를 품고 있어요. 그죠? 귀한 존재죠? 그리고 이 신금 자체가 이 사주에서 이 흙들 보이시죠? 흙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사주를 상당히 힘들게 한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그 불의 생조까지 받고 있으니 이 흙의 힘이 상당히 강해가지고 자칫하면 이 나무에 토다 목절까지 가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흉한 존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신금이 있음으로써 이 폐해가 좀 덜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많은 흙들이 이 쇠를 갖다가 생하느라고 힘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흉한 병, 사주의 병이죠. 이게 병을 갖다가 많이 설기시키고 있는 게 이 신금이라는 얘기예요. 이 신금이 없었으면 이 흙들의 기운이 전부 나무한테 쏠리다 보면은 토다 목절까지 가버릴 수 있는 사주인데 이 커다란 쇠가 이 많은 흙들을 갖다가 흡수를 해가지고 흙의 폐단, 흙의 나쁜 기운을 많이 흡수해주는 고마운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 신금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이 신금이 또 나무를 극한가요? 멀리 떨어져 있고, 그죠? 극한다기보다도 이 신금 안에 임수를 갖다 생해서 임수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남에게 도움을 주려는 고마운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신금이 상당히 용신을 품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많은 사주에 강해서 병이 된 흙을 갖다 설기시켜주는 고마운 존재가 돼가지고 이 신금이 배우자죠. 본인한테 상당히 귀한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복이 있는 사주가 됐어요. 자, 이 사주를 항상 풀 때 보면은 오행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보지 않고 그냥 이론적으로 관살 혼잡이다, 충이 됐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하면은 오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헛방 달린 상주 상담 이야기 코너를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를 하면서 자칫하면 잘못 풀어가지고 그 사주 상담이 전혀 틀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주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요거를 자세히 잘 보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그만큼 오류가 적어진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그리고 사주가 약하지만은 이 사주가 흐름이 괜찮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또 신금 안에 있는 임수까지, 금생수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괜찮은 사주예요. 그래서 이게 사주 대운에서 물기운을 좀 받아주니까 사주가 억보로서 도움되고 통관으로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